예, 안녕하세요. 왓츠메터의 김학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개최되었던 MWC 2025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MWC까지 참가를 했었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사정이 있어서 CES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뭐 CES에서 봤던 것, 또 작년에 MWC에서 봤던 거, 떻게 변화가 됐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 MWC에 관련된 리포트는 아직까지 3개 정도밖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삼정, 그 KPMG, 그다음에 3일 회계법인, 그다음에 딜로이트. 3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프리뷰 성격이 좀 있는 그런 자료 같고요. 그래서 일단 삼정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트렌드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삼정은 MWC 2025의 트렌드를 크게 5가지 AI, 테크코, 차이나, 폼팩터, 6G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뭐 6G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2030년 정도나 돼야지 이게 뭐 상용화가 될 거기 때문에 아직 한 5년, 6년 정도 남은 기술이죠. 그래서 여기 6G 빼고 앞에 4가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삼정 리포트를 살펴봤는데 정리는 뭐 잘했는데 디테일이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여기는 방향성을 제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삼정에서 짚지 못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AI 부분입니다. AI는 크게 이제 통신사 쪽에서의 AI, 그다음에 반도체 기업에서의 AI 관점에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통신사는 당연히 AI 에이전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 기업은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신사 쪽을 살펴보면은 이제 그 통신 이외에 다른 수익화를 해보기 위해서 그거의 핵심 수단으로 AI 에이전트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작년에 도이치텔레콤이 마젠타 AI라는 거를 소개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스마트폰에 앱이 설치가 되지 않고 AI를 이용해서 모든 서비스를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앱프리 스마트폰 그 개념 혹은 이제 앱프리 익스피리언스 그런 어, 그 컨셉을 제시를 했었었죠. 작년까지는 그냥 어떤 그 데모만 컨셉만 소개를 했는데 이번에는 퍼플렉스티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스마트폰의 바탕화면에 초기 화면에 AI 에이전트를 배치를 해서 AI로 모든 것들을 다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건 안 되겠지만 아직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데모를 시연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컨셉이 사실은 그 오픈 AI에서 하는 그 오퍼레이터 뭐 그런 개념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정확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국내 SK텔레콤은 에스더라는 거, LG 플러스는 익시젠이라고 하는 AI 모델 기반의 익시오라는 서비스, 생성형 AI 서비스. 그다음에 KT는 이제 미듬 AI라는 그 AI 서비스가 있는데 주로 이제 기업용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제시를 했는데 얘네들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우리 이제 챗GPT 쓰던 거 그거를 그냥 모바일 버전으로 만들어 놨다. 자기네 버전으로 만들었다. 뭐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초기 수준,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통신사 쪽에서는 이 AI 랜과 관련된 컨셉을 작년부터 얘기를 했었습니다. AI 랜 얼라이언스가 작년에 2월 말에 2월 28일, 25일 뭐 그 정도에 설립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제 NTN이라는 게 있습니다. Non-Terrestrial Network이라고 해서 비지상 네트워크 보통 이제 이동통신망은 지상에 기지국이 있잖아요. 이런 기지국들, 뭐 건물 안에 중계기, 뭐 릴레이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비지상, 지상이 아닌 게 뭐겠습니까? 하늘에 떠 있는 거겠죠. 하늘에 떠 있는 거는 대표적인 게 적외도 위성이 있을 수가 있고요. 혹은 기구, 혹은 글라이더, 뭐 그런 것들이 떠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의 중계기를 실어서 하늘에서 지상으로 쏴주는 그런 컨셉.
을 이제 NTN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G를 위한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선보였는데 이제 AI 랜 같은 경우에 특히 주목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AI 랜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는 AI and 랜 이렇게 랜은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입니다.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 무선 그 액세스망이라고 해서 그냥 기주국부터 사용자 사이에 그 네트워크를 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기주국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주국들은 그 근처에 전화 국사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뭐 이제 요즘 이제 버추얼하게도 구현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하나의 전화 국사에 연결돼 있는 다양한 무선 네트워크를 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AI and LAN, AI on LAN, 그 다음에 AI for LAN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차이가 좀 약간 있는데 그냥 AI하고 랜을 같이 쓰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AI 랜이라는 개념은 AI가 클라우드에 존재하는 거예요. AI 서비스를 쓰려면 당연히 랜 서비스를 써야 되겠죠. 랜 네트워크, 랜을 위한 인프라를 AI도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다. AI를 많이 쓰게 되면은 그 랜 인프라가 고도화가 되어야 된다.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고요. AI on RAN이라는 거는 얘가 AI가 클라우드에 있다라면 얘는 AI가 랜에 있습니다. 랜이 아까 지역의 전화 국사, 작은 국사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역 전화 국사에 AI 서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AI 서버, 굉장히 다양한 AI 서비스들이 있을 텐데 이게 과연 각 지역 국사에 다 설치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요거는 어떤 용도냐? 특정한 비즈니스를 위한 AI 서버를 자기네 통신사 기주국에다가 설치해 놓고 서비스를 해주겠다. 약간 지역적으로 엣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AI4 랜이라는 거는 랜을 위한,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를 위한 AI 기술을 개발해서 망 기술에다가 AI를 접목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 랜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약간 수작업에 의해서 망을 운영을 하는 그런 성격이 좀 있거든요. 만약에 갑자기 사람들이 이쪽에 뭐 요즘 뭐 무슨 집회나 스포츠 경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그럼 그쪽에 트래픽을 딱 늘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트래픽이라는 게 이 기지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체 트래픽은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걸 특정한 쪽으로 더 몰아준다? 그럼 다른 쪽은 못 쓰겠죠. 뭐 그런 것들을 어떤 사람의 경험이나 노하우에 바탕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AI로 처리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 온디바이스 AI를 위한 저전력 기술을 공개를 했는데 뭐 여러 회사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국내에 DBX라는 회사가 DXM2라는 칩셋, DXM2라는 모듈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CES 2025에서도 발표를 공개를 했고요. 그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하기 위해서 전시에 들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존에 이제 DBX나 모빌린트나 이런 그 MPU를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 그 이미지 처리, 엣지에서 디바이스에서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칩셋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양산 제품은 아직 아닙니다. 양산 제품은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내년 26년부터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SLM까지 구동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능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DX-M1이 23톱스 정도 되고요. 아마 얘는 뭐 M2이기 때문에 그냥 흔히 2배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뭐 46톱스에서 50톱스 정도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SLM을 돌리기에 좀 빠듯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그 여기 이제 글로벌 AI 에이전트 시장 규모 이쪽에 있는데 이건 참조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텔코 분야에 대한 얘기를 보겠습니다. 텔코 쪽은 From Telco to Techco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텔코, 그냥 통신사죠. 텔레콤 컴퍼니의 약자가 텔코입니다. 여기에서 테크코, 테크 컴퍼니로 바뀐다는 겁니다. 통신사가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 기업이 되겠다는 겁니다. 요즘 뭐 보시면 나오죠. SK텔레콤
통신 쪽에 대한 얘기 거의 안 합니다. 다 AI니 뭐 DX니 그런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테크코가 된다는 겁니다. KT도 그렇고 LG는 좀 그런 게 약한 느낌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간에 통신 기업에서 기술 기업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요거 중에 하나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AI하고 결합, 그건 주목돼서 뺐고요. 이제 또 이제 그 다음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이 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인데 기술을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쓴다는 겁니다. 하나는 서비스 테크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 기업이 되느냐, 아니면은 네트워크 서비스를 잘 제공하기 위한, 이건 사실상 통신 서비스죠. 통신 서비스를 잘 제공하기 위한 테크코 기업이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앞부분의 서비스 테크코가 아까 AI 에이전트 쪽에 가깝다라면은 그 AI 랜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테크코 쪽에 가까운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네트워크 테크코 혹은 서비스 테크코의 컨셉을 이제 둘 다 가지고 있는 게 요 아두나라고 하는 이제 합작법인입니다. 네트워크 API를 통합해서 판매하는 그런 합작법인을 여러 통신사들이 만드는 게 아두나라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그 다양한 통신사들의 네트워크 API를 합쳐서 자신들만의 API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글로벌 기업들한테 굉장히 요긴한 서비스가 될 수가 있고요. 혹은 통신사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예를 들어 KT가 있다고 했을 때 다른 회사들의 API를 임대를 해서 API를 사용을 해서 자신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아두나라는 걸 좀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국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을 주목하는 것은 MWC뿐만이 아니라 그 CS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작년부터 저는 중국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저는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이미 역전됐다라고 봅니다. 지금 뭐 일부 정치권의 정치 쪽에서는 뭐 중국을 무시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그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기술적으로 거의 뭐 한 90, 6, 7% 분야는 우리나라를 앞서고 있고요. 이제 아주 한 2, 3% 정도만이 우리가 지금 중국보다 우위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제품의 완결성도 저는 요즘 놀랍니다. 와, 정말 이거 예전에 우리가 하던 그런 수준 이상으로 제품을 깔끔하게 만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드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이 중국에서 주목한 거는 이 글로모상이라는 거를 24개나 수상을 했다는 겁니다. CS 얘기를 할 때 우리 혁신상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혁신상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혁신상은 한 400개 기업한테 줍니다. 400개 아이템에 대해서 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중에서 뭐 80개를 받았느니 참 100 몇십 개, 130, 40개를 받았느니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막 너무 주고 우리나라는 전략적으로 막 정부에서 그 혁신상을 받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고요. 조금 심합니다. 그런데 이 MWC는 글로모 상을 7개 분야에 대해서 33개 딱 상만 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 24개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9개는 어디에 가져왔을까요? 대부분이 미국이 가져왔고, 어, 어, 대부분 아니겠네요. SK텔레콤이 4개를 가져왔고요. 뭐 미국도 한 4개 내지 5개 정도 가져온 것 같습니다. 미국이 한 3개, 일본이 2개 그 정도 되나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의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뭐 여기는 정책적인 분야, 국가 분야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거의 중국들이 써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무시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화웨이 같은 경우는 트리플 폴더블 스마트폰 메이트 XT라는 거, 메이트 XT라고 하는 트리플 폴더블 스마트폰을 전시를 했습니다. 요거인데요. 폴더블인데 두 번, 한 번은 안쪽, 한 번은 바깥쪽으로. 그래서 인앤아웃 폴더블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렇게 두 번 접어서 세 개의 면이 생기는 그런 스마트폰을 출시를 했습니다. 요거 하나가 예를 들어서 한 7인치 정도 된다고 했었을 때 이걸 쫙 펼치면은 굉장히 큰 한 10인치 정도 그 이상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태블릿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느낌의 핸드폰 했고요. 그다음에 GT라는 회사는 멀티모달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AI 스마트폰을 전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멀티모달 인터페이스라는 게 뭐냐? 아까 통신사들이
음성을 받아들여서 뭐 뭔가 답변을 해주는 AI 에이전트를 탑재한 뭐 그런 AI 에이전트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음성뿐만이 아니라 영상까지도 같이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드의 저희 데이터를 같이 인식을 해서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스마트폰 누비아 G70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주목해야 될 게 샤오미입니다. 샤오미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된 휴먼카 홈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장치를 소개를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요. 휴먼카 홈 전략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휴먼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이 쓰는 제품이 뭐가 있을까요? 다 사람이 쓰는 거겠지만 기본적으로 휴대하고 쓰는 거는 핸드폰하고 웨어러블입니다. 그럼 벌써 핸드폰이 되겠죠. 무선 이어폰이나 워치 같은 거, 거기에 AI 인터페이스가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휴먼과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에 카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SU7이라고 하는 여기 민트색 여기 뒤쪽에 있네요. 민트색 차량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 4천만 원대의 이제 전기차. 아, 인데 뭐 말도 많았었죠. 뭐 초반에 뭐 좀 사고 나는 일들도 있었었고 그러는데, 하여튼 얘를 작년에 발표를 했는데 요번에는 SU7 Max라고 해서 한층 더 그 프리미엄 모델을 이제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인업이 두 개가 된 거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정확하진 않은데 한 13만 대 정도인가 판매를 했다라고 하는데, 올해 한 20만 대 이상 판매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규모 면에서는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뭐 1년에 현대기아차가 한 700만 대, 800만 대 정도 판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지만 이제 작년부터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식이면은 저는 뭐 한 5년 사이에 100만 대 이상, 연간 100만 대 이상을 판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뭐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거죠. 뭐 중국의 BYD가 거의 시장을 잡고 있고, 어, 뭐 테슬라도 지금 뭐 제가 최근에 팔로업 안 해서 모르겠는데 연간 아직까지 200만 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돌파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판매량이 지금 완전히 이제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샤오미를 떠나서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이 전기차 시장을 거의 장악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홈 쪽은 이제 스마트홈 기기들이죠. 이제 샤오미 같은 경우는 AIoT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AIoT 기기가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느냐? 2024년 3분기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8억 6천만 대의 AI 기기가 이 샤오미 플랫폼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8억 6천만 대 핸드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얘도 뭐 한 2, 3억 대 정도 저는 되리라고 봅니다. 자동차 아직 별로 없지만 많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 분야에서 10억 대 이상의 기기가 깔리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여기 이 세 가지 서로 다른 유형의 기기에 하모니 OS라고 하는 그 동일한 형태의 OS가 깔린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사용자의 어떤 이 기기 사용 경험이 일관되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 일관되게 유지되는 경험, 그게 이 기기들의 사용성을 더 확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의 연속성까지도 제공해 주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뭐 핸드폰은 삼성 거 쓰고 자동차는 현대 거 쓰고 스마트 기기는 뭐 저희 회사 걸 예로 쓴다. 연동시키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표준이 잘 돼 있고 뭐 서비스를 잘 만들어도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자체가 서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피곤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그거를 지금 벌써부터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 이런 걸 하려고 했던 회사가 애플인데 카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애플은 홈과 휴먼 이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휴먼 쪽에 있었었고 올해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홈 쪽에 포커싱을 하려고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폼팩터 부분인데요. 이 폼팩터는 AI 기능이 접목된 차세대 폼팩터 기술 제품들이 다양하게 선보였다. 그래서 이제 트리플 폴더블 폰, 아까 그 화웨이 거 말씀드렸죠.
뭐 그거 외에 다양한 폼팩터가 나왔는데 주목할 만한 게 이제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XR 플랫폼을 탑재한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 혹은 프로젝트 인피닛이라고 하는 어, 그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요 XR 기기를 이제 공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한 템포가 느린 거죠. 비전 프로 실패했습니다. 이건 실패의 시효자까지 나오기도 힘들 거라고 봅니다. 이건 뭐 저는 거의 이제 그냥 버리는 게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할 만한 게 뭐 다른 회사들도 아마 많이 그랬을 것 같은데 그 엔티티 코노크라는 데에서 샵하고 협업해서 이제 미르자라고 하는 이제 XR 글래스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프로토타입 수준인 거죠. 좀 굉장히 허접하죠. CES에서 봤을 때 뭐 TCL이나 뭐 다른 회사들 보면은 굉장히 가볍고 뭐 안경 같은 형태의 스마트 글래스를 지금 XR 글래스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VR 같은 경우는 진짜 아니라고 보고요. 요게 답이 될 거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얘도 이제 사용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나마 가능성을 보는 게 메타의 레이벤 글래스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이게 2023년 10월 달인가 출시가 됐는데 2024년 말까지 200만 대가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글로벌하게. 뭐 주로 미국 쪽이었겠지만 이 그 어떤 그 대중성이 확인이 됐다라는 거죠. 200만 대가 팔렸다라는 거는 보통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는 기준이 100만 대입니다. 100만입니다. 근데 200만 대가 팔렸기 때문에 얘는 이제 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여기 화면이 있는 XR 제품이 200만 대가 팔린 적은 없지만 글래스가 팔리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화면이 들어가는 게 당연한 순서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삼성도 이런 글래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요. 그다음에 NTT 도코모는 이런 글래스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여기 NTT XR 리얼 서포트라고 하는 이런 장치, 뭐 부직스라고 이렇게 이름은 붙여져 있습니다. 요 장치를 안경에다 딱 탑재를 합니다. 탑재를 하고 제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여기 카메라가 있어서 제가 보는 거를 찍어서 전송을 해주고 그거를 뭐 상대방 여기 보면 이제 어떤 기술 지원하는 그런 쪽 사람이 같이 보면서 음성으로 피드백을 줘서 이제 기술 지원을 해주도록 하는 뭐 그런 장치. 뭐 이런 것들도 새로운 건 아닙니다. 예전에 이제 뭐 맹인들을 위한 이런 장치들 많이 나왔었고, 그렇죠. 그리고 뭐 그 홀로렌즈 이용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레노버 같은 경우는 이제 동작으로 3D PC를 제어할 수 있는 AI 링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요건데요. 링을 차고 있으면 찬 다음에 이제 뭐 손동작을 한다. 이 손동작을 이용해서 뭐 여기에는 이제 3D PC를 제어할 수 있게 돼 있다라고 돼 있는데 뭐 그런 것들. 뭐 이런 제품들 이렇게 동작을 인식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저는 이 어프로치를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동작으로 어떤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동작을 외워야 되는데 동작을 기억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뭐 몇 개 정도는 외워서 쓸 수 있겠지만 만약에 주말에 쉬고 그 다음날 오잖아요. 그러면은 동작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동작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생각 외로 제한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동작을 사용자들 일상생활에서 같이 쓰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손을 앞으로 딱 내미는 동작에는 불을 켜고 당기는 동작에는 불을 끄라라는 그런 어떤 그, 그 설정을 해놨다. 근데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손을 앞으로 이렇게 딱 뻗을 수 있잖아요. 그럼 갑자기 막 뭔가가 동작하는 겁니다. 동작하는 것도 문제지만 뭐가 잘 동작하는 게 갑자기 꺼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엔지니어들은 야 이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UI UX 관점에서는 이거는 저는 좀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디스플레이인데 먼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까 뭐 화웨이도 있었었지만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쪽이 다양한 걸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도 이제 트리플
성격인 거죠. 두 군데가 접히니까. 근데 얘는 둘 다 인쪽으로 접혔다 펼쳐지는 그런 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이제 태블릿 화면을 두 번 접히는, 안으로도 접히고 밖으로도 접히는 제가 영상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게임 콘솔입니다. 게임 콘솔을 이렇게 가운데 접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거. 네, 폴더블, 롤러블, 뭐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제 제가 작년에 공유한 자료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아마 이제 그런 제품들이 올해는 좀 그렇고 내년 정도부터 아마 실제로 제품에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6G 분야가 있는데 그 앞에서 AI, 그다음에 텔코 쪽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